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이데일리입니다. 동학개미가 개척한 코스피 3000시대의 천수답 증시 탈피입니다. 한국 증시가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하는 데엔 자그마치 6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삼저 호황, 외환 위기, 닷컴 버블, 펀드 열풍,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그래서 코스피 3000시대는 한국 증시에 더 특별한데요. 1000, 2000, 3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주요 마디대를 넘겼을 때 한국 증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르고 또 똑같을까요? 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주식시장의 랠리의 역사를 보면 이 3,000포인트 장중 3,000포인트 넘었던 거는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웠고요. 그만큼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1,000포인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1956년에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죠. 그러다가 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삼저 호황이라고 얘기했던 저금리, 저유가, 그다음에 저달러. 그러면서 이제 삼저 호황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붐이 불었었는데 아마 우리가 속설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개장할 때 아니면은 이제 증권사에 이제 애를 업고 온 아주머니들이 있으면 이제 고점이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제 불거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화 방송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이제 저도 하도 어릴 때라서 네. 사실 이제 역사를 보니까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호황이었고요. 그러다가 98년도에 쭉 오르다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게 277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98년도 IMF 시대입니다. 그래서 IMF 터지자마자 이제는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곤두박질 쳤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99년도에 천선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99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천선이 오르게 되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닷컴 열풍이 정말 불었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99년도에 천선을 돌파하다가 근데 다시 한번 2000년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닷컴 버블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처음 나왔었죠. 왜냐하면은 막상 밀레니얼 세대가 되다 봤는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천선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정도로 사실 이게 1,000포인트 넘는 거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드디어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는데 그 당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뭐 중국의 GDP가 사상으로 14% 이상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뭐 중국 쪽에만 투자하면 돈 된다는 얘기가 막 그 당시에 나왔었죠. 예.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 펀드 회사. 네. 모 펀드에서 나왔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정말 수급이 많이 몰렸던 기억도 있는데 통찰력 펀드. 예, 맞습니다.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예. 사실 그러면서 2,000포인트가 돌파를 했고 그러다가 뭐 쭉 오르다가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금융위기 오면서 892포인트까지 밀렸고 그러면서 2010년부터 17년까지 지겹도록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박스피라고 얘기하죠. 지겹도록 2000선에서 계속 랠리가 오고 가다가 드디어 그 전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죠. 2020년도 이제 3월에 저점으로 빠졌었죠. 1439선까지 밀리다가 드디어 이제는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이상 가고 그러다가 1월 6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3,000포인트까지 오르게 되는 정말로 기나긴 랠리의 역사를 통해서 굴곡진 역사를 통해서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간 생각은 그겁니다. 이 3,000포인트가 안착이 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로 떠올랐고 일단은 굉장히 분위기는 긍정적인 쪽으로 우상향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쁘잖아요. 우상향 그래프는.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게 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장, 강세장 이런 시장의 분위기 파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강세장인데 약세장 마인드로 대비를 했다가는 맞아요. 오히려 뭐 손실을 보시거나 수익을 보실 수 없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그런 또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역사를 쭉 보니까 1,000포인트 첫 돌파가 1989년 그리고 1999년 다시 1,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이 1,000포인트 안착에 10년이 걸렸고요. 그럼요. 그리고 2007년에 2,000포인트 처음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예, 엄청났습니다.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박스피도 있었고 10년 넘게 2,000포인트 안착을 한 뒤에 네. 이제 다시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왔습니다. 연초부터 돋보이는 개인의 매수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럼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패턴이 좀 변화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개인과 맞서면서 업체난이 지천연이 이렇게 하면서 움직였었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이제 팔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뭐 외국인이 기관이 팔면 또 개인이 사는 뭐 이렇게 업체간이 지천을 하는데 좀 변화된 패턴은 뭐냐면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 거래소의 통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부터 1월 5일까지에 무려 39조 원이라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14조까지 하면 무려 55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순매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올랐으면 개인이 팔았어요. 이게 좀 다른 패턴이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되고 몰리면서 상승이 되면은 개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는 부분. 그러면서 사실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꺾이면서 우상향했거든요. 계속 상승장에서 수익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되는 이런 분위기가 과거와 완전히 좀 다른 패턴이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이 스마트해졌다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런 그래프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계속적으로 우상할 것인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반전될 수 있지만 일단은 1분기 안에서는 사실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지금 장세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기 자금이 205조 원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지금의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들, 예를 들어서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가 68조 원이 넘어섰거든요. 무려 한 70조 원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이 C조 원, RP 잔고가 88조 원. 그러니까 바로 이제 현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잔고들이 쌓여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비트하게 얘기하죠.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원.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 예탁금이라든지 비트하게 있는 신용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기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뛰어들 수 있는 바로 현금으로서 뛰어들 수 있는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상승장이 만약에 또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머뭇거렸던 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마련돼 있다는 부분. 물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상승장은 여전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라운드 넘버 3,000포인트에 대한 부담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일단 개인의 수급은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크게 질문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과열권과 실적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소화해야 되는데 먼저 단기 과열권 진입 우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우려 속에서도 3,000포인트 안착이 가능할 것인가 판단을 해주시죠. 지금 아마 민망하신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기억나실 텐데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했을 때 야 이거 조정 받는다, 암흑이 온다 이러면서 빨리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민망하실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 넘은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은 3,000포인트 저는 안착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네. 첫 번째 이유가 재정 우위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 우위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피셜 도미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재정 정책이 안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뭐냐면 유동성으로서 경기를 떠받치는 이런 통화 정책 우위는 어느 정도 낮아지고 그거를 바톤을 이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정부를 그 경기를 떠받치는 이런 거시적인 현상이 2021년도에 이제 이번 연도에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증시를 했을 때에 왜 그러면 정부가 돈을 쏟아내게 됩니다. 2020년도에 통계를 보면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GDP의 12%의 정부 지출을 늘렸거든요. 엄청난 지출을 늘려서 시장에 막 돈을 쏟아냈을 정도로 밀어냈거든요. 그 뜻은 뭐냐? 통화 정책은 이제 저금리 기준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거시경제 잘 보셔야 되는데 통화 금리는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가고 그럼 통화량은 계속 쌓이죠. 여기에 재정 지출 늘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폭탄 트리스지 재정이 쏟아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 그 자금이 결국에는 부동산 막아놨기 때문에 주식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이전까지 공매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그 분위기가 완전 반대될 수 있는데 공매도 이전까지는 3월 이전까지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계단식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이게 수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3,000포인트 안착은 저는 충분히 이제는 안정적으로 안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최근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기사에서는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네네. 소식이 나와서 좀 이례적으로 네네. 느껴졌고요. 또 내일 경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기업들이 또 실적 시즌, 4분기 시즌은 어떻게 포문을 열어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낮아졌던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우리가 이제 워낙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그 기대했던 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환율의 이유는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영업이익률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뭐 지금 잠정치가 컨센서스보다 내려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19의 백신의 이슈,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느냐, 세계 경기가 백신으로 인해서 언제 빨리 안착이 되느냐, 안정적이냐 이런 이슈 변동폭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적 뭐 괜찮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이번에 4분기 한 9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분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3분기에 12조 돌파해갖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잖아요. 뭐 9조 된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너무 투자자들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워낙 컨센서스가 뭐 낮기보다는 모멘텀이 강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할까요? 실적 네. 시즌을 대비해서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의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증권사에서는 한 4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의 3분의 1, 종목의 한 3분의 1은 작년의 초반보다는 물론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그 이상은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한마디로 3분의 2,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주 같은 종목만 이제 대장주만 올랐고 3분의 1은 그대로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고르기가 아마 이번 1분기에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그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거기에 준다 보면 역시나 2차 전지라든지 화학, 전기 장비, 영업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쪽으로 아마 눈여겨보신다면은 아마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제평론가님께서 강세장 마인드를 무장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유동성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